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영상은 블로그 작성 시 키워드 선정, 그리고 포스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구독해주신 406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선에 전일에 올렸던 설문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나는 키워드를 정하면 몇 번 포스팅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27분 투표를 해주셨고, 표본은 적지만 80%가 넘는 분들께서 나는 1회 포스팅하고 다른 키워드를 찾는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하시다면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자, 1월 키워드 뭐를 적어야 할까? 아마 초보 블로그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키워드를 적어야 할까를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듯이 매년, 매해 반복되는 키워드를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반복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달력이라고 검색을 해서 다음처럼 특정 일에 있는 이슈, 그 데이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스포츠 일정, 축제 행사, 날씨, TV 편성표 중에서 매년 매해 반복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보더라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 그리고 평창에서 열리는 송어 축제, 영양에서 열리는 꽁꽁 겨울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겨울 이 1월, 12월부터 1월, 2월 기간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키워드를 적을까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키워드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키워드인 연말정산을 가지고 나만의 키워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설문에 대해서 제가 왜 설문을 했었냐면은, 왜 사람들은 주제 한 개당 포스팅을 하나씩밖에 안 할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요런 지금 내용을 한번 적어 봤고요. 실제로 일일 1 포스팅, 아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귀에 이제 따갑도록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아마 포스팅을 하시던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포스팅을 하였고 주제는 무엇이었나? 관련된 주제는 몇 개의 포스팅을 하였나? 라고 한다면 대부분 80%가 한 개 포스팅을 끝내고 또 다른 주제를 찾기 위해서 블랙키위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세 번째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숏테일 키워드보다는 롱테일 키워드, 그러니까 주력 키워드가 아닌 비주력 키워드를 조합하면서 쓰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앞서서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전자책이나 블로그 이야기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대부분 일일 1 포스팅을 따라 하실 텐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일 1 포스팅을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책을 읽다가 저도 이제 뼈 때리는 소리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냥 미루면 죄책감이 드니까 도움이 안 되는 쉬운 일을 한다. 쉬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결국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된다. 아마 일일 1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 10달러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일 1달러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일일 1 포스팅을 매일 한다고 해서 1달러가 10달러가 되고 10달러가 20달러, 30달러가 될 일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고민을 하지 않고 글을 적게 되면 일일 1 포스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쉬운 일, 갈수록 글은 쓰는 게 쉬워지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처럼 변하고 마는데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연말정산으로 키워드를 작성해서 나만의 키워드로 만들어 본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 키워드로 적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쨌든 숏테일 키워드는 연말정산이고 롱테일 키워드는 제가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에 밝힐 수는 없지만 전일자 22일자 기준으로 제가 이 스크린샷을 찍은 게 10시 반 정도인데요. 22시 30분이죠. 1825명 들어왔었고 가장 인기 글에는 연말정산 468 조회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보면 468 그대로죠. 연말정산과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연말정산 포스팅 관련해서 783명이 들어와서 약 전체 조회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의미를 하느냐? 제가 연말정산으로 한 개의 키워드로 한 개의 주제로만 작성을 했었다라면은 뭐 이 뭐 468, 92, 67 조회수 중에 하나의 포스팅 하나만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숏테일 키워드, 연말정산에 롱테일 키워드는 가렸습니다. 뒤에 예를 들어서 카드 뭐 다음에 검색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월세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복을 구매했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카드 사용, 환급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롱테일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두 가지만 이 앞뒤 키워드를 다 조합해서 7개 정도를 포스팅을 하였고 그중에서 42%가 783명이죠. 42%가 전일자 하루 만에 검색어 유입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롱테일 키워드를 10개를 넣어서 작성을 했더라면은 지금보다 뭐 적어도 한 3배, 4배까지는 1조의 방문수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에 지금 여기서 네이버에 유입이 들어오고 제가 이 연말정산이라는 롱테일 키워드를 알아냈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저한테 연금 같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통찰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월별 규칙적인 인기 검색어 키워드를 몇 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남들이 적는 키워드, 뉴스에 나오는 키워드,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키워드,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키워드를 적고 있다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얻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일 포스팅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규칙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몇 개인지 알고 있으셔야 하고 남은 핵심 키워드를 결국에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농사라고 비유한 이유가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만 1월에 이슈가 있는 키워드, 2월에 이슈가 있는 키워드, 3월에 이슈가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농사로 비유하자면 수확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어, 용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왜 일일 일포스팅에 빠져 있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일일 일포스팅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적어야 할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글을 벤치마킹 하시고 그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특정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내가 보더라도 이 블로그는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블로그는 광고 배치나 글 배치가 상당히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즐겨찾기 해 두시고요. 그 블로그가 어, 며칠의 텀으로 글이 작성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로 글이 작성이 되는지, 내부 링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내부 링크를 활용한다면은 똑같은 블로그로 이동을 하는지, 혹은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을 하는지, 워드프레스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상당히 글쓰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과연
검색으로만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전 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진 전략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각 전략을 내가 원하는 한 방향으로 결국에 한 결이겠죠. 조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고요. 또 글쓰기 노하우만 알아서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광고 배치를 전문적으로 나는 아주 뭐 유튜브를 이것만 파 가지고 광고 배치를 너무나 잘할 수 있다라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고요. 전문성 워드프레스를 하던 티스토리를 하던 뭐 그 외에 어떠한 뭐 구글 블로거든 어떠한 블로거든 전문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각각각의 시너지 결국에는 전략이겠죠. 각각각의 전략이 나의 스타일과 합쳐지지 않고 꾸준함, 열정, 고민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10, $20 넘어서 디지털 노마드의 꿈과 같은 뭐 월 300, 400 이 정도는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일 포스팅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개씩만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고정관념을 탈피하셔서 다음 포스팅부터는 한번 방식을 바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책을 보면서 너무 뼈 때리는 말에서 한번 찍어 봤던 내용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